안녕하세요. 창업의 꿀팁을 알려드리는 이종호의 창업 카페, 카페지기 이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투자의 정석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선 시간의 영상들에서는 이제 우리 창업자분, 기업 하시는 분의 입장, 그리고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창업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 얘기를 이제 멘토링을 받을 때 이제 많이 묻는 얘기 중에 이런 조건 어떻게 받았는데 조건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 상대방이 원하는 협상에서 보게 되면 상대방이 꼭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항상 탭을 밑에다 감추고 있고 그 위에서 다른 얘기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위가 뭐냐, 실제 원하는 게 뭐냐를 체크만 한다면 협상은 서로 다에게 유익하게 끝낼 수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이 협상을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지분 한 15% 주세요 이러면 창업자분들은 기분이 나빠서 연락을 안 해요. 아니면 그냥 거절, 노, 그것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협상에는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빨리 캐치한다면 서로 얻을 것이 명확하다라는 건데 사실 창업하신 분들, 기업하신 분들, 자금이 부족하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을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갑의 입장이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던지는 것에 잘 이렇게 떡밥 물듯이 미끼 물듯이 덥석덥석 물어요. 아니면 그거 쉽게 걷어차요. 노 이거밖에 못하는 거죠. 그냥 덥석 물든가 아니면 발로 차든가. 어. 그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조건이 오면 내가 이 부분은 꼭 피해야 돼. 혹은 이 부분은 받을 수 없어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또 반대로 나의 제안을 또 이렇게 주면서 흥정이라고 하죠. 그런 걸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좀 그 얘기를 좀 고민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창업자분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객관적인 지표들을 이렇게 제시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정보가 많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이 객관적인 어떤 투자의 어떤 기준점들 제시들이 좀 쉬워요. 혹은 그 데이터가 실제인지조차 우리 기업인 창업하시는 분들은 분별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쵸? 뭐 그건 어 제가 사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런 어떤 기준점이 나오면 그 기준점에 대한 반박할 근거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항상 받든가 말든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어 뭐랄까 비즈니스 하는 문화인데요. 이 조언을 잘 안 들어요. 음. 조언이라면은 그냥 좀 아시는 분, 투자를 받았다는 분들한테 그냥 넌지시 물어보고 마는데 전 이게 잘못됐다고 봐요. 음.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얻으려면 당연히 비용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나가지 않으면서 좋은 정보를 얻길 원해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자금 조달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비용 내는 거를 좀 뭐랄까 어, 어려워한다. 물론 돈이 없으니까 그럴 수는 있긴 한데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흔히 여러분 아시는 증권가의 찌라시라는 거 있잖아요. 찌라시도 가격대가 있어요. 30만 원짜리가 있고 50만 원짜리가 있고 100만 원짜리가 있고 300만 원짜리 있고 500만 있고 1000만 원 있고 뭐 수천만 원짜리 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죠? 그러면 그 정보의 질이라는 것, 정보의 어떤 정확성이라는 것은 가격이 높을수록 당연하게 높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모르지만 저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비즈니스 협상을 할 때는 그만한 여러분의 어떤 준비라든가 정보력이나 이런 게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근데 그걸 전문가의 도움을 받질 않으니까 예스 아니면 노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객관적인 어떤 제시되는 어떤 상대방의 어떤 제안을 여러분들이 분석이 안 돼요. 음. 여러분들 이게 가치 평가를 하는 방법이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 가지고서 투자자가 싹 디밀면 여러분들이 뭐 반박할 근거라도 있나요? 혹은 뭐 1등 기업, 2등 기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투자받았던 어떤 밸류에이션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뭐 우린 더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것이 있나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거의 100점 100패예요. 이걸 이기려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만한 수준의 전문가를 써야 돼요. 음. 근데 그게 비용이 얼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걸 할 줄 몰라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객관적인 어떤 제시의 딜이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들은 객관적으로 맞서지 않고서는 이걸 무너뜨릴 방법은 없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뭐 받아들인다 쳐요. 음.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부분으로 또 접근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분야의 전문이 아니듯이 어,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객관적인 지점이 여러분들의 약점이라고 하면 뭐 그건 그냥 뭐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반대적인 극부로 나는 이런 걸 원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알아내려면 아, 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했을 때 상대방이 뭐 정말 이게 페어하다고 생각을 해서 공정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시한 거면 그거 받아라. 그거 못 받으면 나는 투자 안 해. 이런다면 어쩔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그 돈을 내가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해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혹시 뭐가 더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 어.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이 어떤 이런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어떤 데이터들을 제시할 때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리는 이렇다라고 할 만한 무언가를 더 자료를 줘야죠. 제시해야죠. 그죠? 음, 지분을 높게 달라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제시하는 방식보다 우리가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이유들을 많이 끄집어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투자자가 원하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지분이 아니라 우리 창업 기업의 사회적인 어떤 기여도를 원해. 그럼 우리가 좀 더 사회적인 책임 역할을 더 많이 늘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지분을 좀 낮춘다든가 투자 지분을 뭐 그런 어떤 방법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여러분 그냥 나이가 어리신 분들,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 또 혹은 사회생활 많이 하셨다는 분들도 이 투자에 대해서 뭐랄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대체를 잘 못, 그러니까 그 임기응변이 약하세요. 제가 휴가 기간에 한 분을 만났었는데 그분이 좀 뭐랄까 저는 제가 투자까지 좀 하려고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나 제가 좀 마지막에 결정을 못 내렸던 건 뭐냐면 제가 그분과의 인간관계를 오래 갖고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템은 마음에 들었는데 사장님에 대한 대표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아직 높지가 않았었고 두 번째 팀빌딩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저는 투자를 망설였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한동안 이제 뜸 연락하다가 최근에 바로 이번 주죠. 만났어요. 근데 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은 자기한테 투자하기로 했던 사람들한테 결국 사기를 당한 거예요. 물론 법적 소송을 했지만 어떤 법적의 사기 요건에 해당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뭐 뭔가 이제 뭐랄까 사기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걸 법적으로 대응하는데 시간을 너무 오래 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니 너 이미 알았는데 왜 이제 와서 라고 하는 판결을 받게 되다 보니 어, 결국은 회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도달했는데
저한테 그냥 물어봤었으면 그분이, 그러면 저는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해줄 수 있을 거고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노 혹은 다른 대안 이런 것들을 줬을 텐데, 쉽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상황에 얘기를 저한테 전달할 때는 항상 느낌이 뭐냐면, 꼭 사망 선고 받은 다음에 저한테 도와주세요 하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그걸 평소에 좀 하면 좋은데 그분들한테 왜 못했냐 물어보면, 항상 그분들은 이제 그런 어떤 비용적인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맞아요. 저도 누구한테 부탁할 때 어떤 비용이 발생이 되면 고민이 돼요. 그렇지만 지불할 수 있으면 당연히 저는 지불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문화가 이게 자문이라는 게 뭐 밥 한 끼, 술 한 잔 정도로 이렇게 평가받는 문화를 갖고 있다 보니까, 뭐랄까요. 제가 뭐 그런 거를 어, 많은 분들한테 노출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던 것 같고, 또 본인이 이제 사업적으로 바쁘셨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조금 등한시 했던 것 같아요, 자문을. 근데 어쨌든, 결국은 사기 당한 거예요. 그거 좀 주변에 좀 물어봤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거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도 뭐 대비가 됐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안타깝게 제가 만났을 때는 이미 다 회사가 정리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뭐가 안 됐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 자문을 좀, 컨설팅, 멘토링을 좀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면서 다 겪어보지 않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특히나 개발자 출신 분들은 자기 개발하는 건 알지 사업은 모르거든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면 좀 전문가적인 조언도 좀 받아보든가, 그리고 비용이 발생되면 당연히 지불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나중에 여러분이 후회할 만한 비용의 대가가 지금 소액을 지불할 때 비교하지 않을 만큼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또 내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또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 파악을 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서로 계속 그 주고받고 주고받고를 하면서 기준이 많이 마련되고, 그 기준이 서로 흡족할 때 사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흡족한 조건을 뭘 줘야 될지 내가 모른다는 거는 내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여러분이 해결이 안 돼요. 전문가가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항상 밥 한 끼, 술 한 잔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 그분들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막 발벗고 나서겠냐 이거죠. 여러분들도 항상 그렇게만 생각하니 비용 주고서 좀 전문 조언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 뭐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일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처리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태반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음. 자, 어쨌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에 제한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대응이 안 되다 보면 그냥 노,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든가 이렇게밖에 못해요. 예스 아니면 노밖에 할 줄 몰라요. 나의 새로운 제안을 못 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하고 조금 이제 친하신 사장님 한 분이 전화를 해서, 누가 BW는 건 뭐냐면 내가 투자한 금액, 뭐 투자도 아니죠. 일단 사채로 빌려주는 거니까는 빌려주는 거죠, 돈을.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을, 본드를 워런티, 즉 그 개런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을 돈을 빌려 꽂았는데, 만약에 사업을 못해서 망했어. 그럼 갚아야 되는 돈.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사업이 잘해. 그러면 내가 요구되면은 지분도 받을 수 있어요. 증자를 통해서. 그래서 신주, 인수, 신주,
인수권, 무사채, 채권, 사채죠, 사채. 네, 이거 오타네요. 인구가 아니라 인수네요. 자, 이런 건데, BW 1%의 이율과 지분으로 전환됐을 때 1%. 근데 5천만 원을 주겠대요. 와, 대박이죠. 이런 조건은. 그죠? 그런데 이게 조건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저 같으면은, 오, 와, 이율은 1%야, 빌리는데. 그리고 나중에 지분으로 전환돼도 1%밖에 안 가져간대. 이건 뭐, 그냥 무조건 받아야죠, 무조건. 물론 여러분이 사업을 잘한다라는 전제 조건이라면 무조건 받아야죠. 그렇지만 사업이 잘못됐을 때는 그 돈 갚아줘야 되니까 뭐꼭 100%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조건은 잘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 뭐랄까, 상환, 그다음에 신주 인수, 뭐 사채, 채권, 사채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뭐랄까, 아, 음, 물론 많이들 이용하는 어떤 그 투자 방법이긴 한데요.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투자 방식은 조금 금액이 컸을 때, 뭐 수십억 정도 들어갔을 때는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창업 초기에 들어오는 엔젤 투자자이거나 팁스 운용사 정도는 사실 그냥 보통주. 증자하면은 우리가 받는 게 보통주예요. 거기서 의결권, 즉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없애요. 그걸 우선주라고 해요. 대신 이유를 조금 더 주죠. 배당을 더 주는 건데 뭐 우리 스타트업들이 뭐 당장 배당할 건 아니니까 우선주도 큰 의미가 없겠죠? 그럼 보통 보통주로 투자해서 지분 가져가는 게 정상인데 이걸 일단 빌려줘요. 채권으로. 이거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누가 이런 조건 얘기하면 여러분 상황에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우리 그런 거 받지 못해요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양아치들이에요, 양아치들. 어. 아니, 창업기업에 뭔 돈이 있다고, 그죠? 음. 그리고 창업해서 저기 신세 망칠 일이 있어요. 이거 왜 받아요, 이거? 그죠? 그냥 여러분들의 아이템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에 대한 검증, 팀에 대한 검증이 되면 그냥 이렇게 가야 돼요. 보통주하고 우선주 정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전환하고 일단 부채로 빌려받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물론 여러분들이 받겠다고 하면 뭐 받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일단 부채를 되게 싫어해요. 제가 경험이 있다 보니까 돈 꾸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융자, 정부지원금에서도 융자 싫어하고 그죠? 가급적이 받지 말라 하죠. 투자할 때도 그냥 보통주 우선주 아니면 이거 다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 BW, CB 뭐 이런 거 안 돼. 권하고 싶지 않아요. 음, 저 아주 싫어해요. 저는 저희가 엔젤클럽을 할 때도 다 보통주로만 했어요. 증자하고 그냥 저희는 그냥 지분 받고 끝냈어요. 뭐 특별 뭐 이렇게까지 안 합니다. 자, 여러분 그 투자자하고 창업자의 목적은 서로 달라요. 그렇지만 목표는 같아요. 목적은 다르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목적은 틀려요. 즉 창업자는 회사를 운영하는 목적이 있죠. 투자자는 회사를 바라보는 게 자기 수익 증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네, 목적은 달라요. 그렇지만 목표는 같겠죠. 이 기업을 통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공통된 목적이라면 투자자는 사회적 기업들한테 투자하겠죠. 혹은 사회적 책임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할 테니까 목표는 같아야죠. 근데 목표가 달라. 그럼 이것만 같아, 목적만.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이런 방식은 깨져요. 즉, 이런 거예요. 남녀가 결혼하는데 서로 돈 보고 상대방의 재산을 보고 결혼을 해요. 사는 스타일도 다른데. 네. 그리고 깨지는 거죠. 그죠? 이혼이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즉, 목적은 달라도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삶의 지향점은 같아요. 어떻게 살자, 어떤 스타일로 살자, 뭐 이런 것들 좋아요. 뭐 전원생활 즐기자 이런 게 같으면 살 수 있어요. 서로 성격이 좀 다르고 하더라도. 그런데
예. 돈이야, 목적이. 오로지 서로의 돈만 보고 결혼해. 뭐 삶의 지향 좀 다 달라. 한 사람은 도시에 살고 싶고, 한 사람은 시골에 살고 싶고, 전원 생활하고 싶고. 그럼 파탄이죠, 뭐. 그죠? 자, 그래서 투자의 협상은 여러분, 이래도 돼요? 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조언을 주면, 아, 그래도 돼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을 투자자가 받아들이면, 그거대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투자 계약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의력이 정말 중요한데, 뭐 제가 제 자랑해서는 좀 뭐하지만, 제가 가끔 그런 창의적인 제안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좋아해요, 또. 신기하다.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왜 없어요? 투자자가 오케이 하면 뭐,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한테 제안을 줘봐야 투자자도 검토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다 지나고 나서 얘기를 해주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끝났으니까. 아무튼 여러분, 협상은 정말 중요한 거고요. 협상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예스 노로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제가 뭐 잡설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면 메일 보내주시고요.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저한테 무료로 대면 멘토링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대면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아니에요. 그리고 저 말고도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시니까 한 100여 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좀 멘토링 좀 받으세요. 경기도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유료로 하시겠다면 이제 크몽에 가셔서 결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도 좋았다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